약 5억 5천만 년 전쯤 생물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지층을 조사해보면 이전에 없던 화석들이 대거 등장했죠. 고생물계에서는 이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지금 디지털 생태계에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비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타임지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AI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AI 기술이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마치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군비 확장 경쟁을 하던 것에 비유하면서 AI 기술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는 바이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AI, 생성 AI, 챗 GPT를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기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놀라고 신기해하다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로 키운 AI 신동도 아니고 AI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도 아니기에 새로운 기술인 AI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용어와 그 분야의 연구 역사를 뚜렷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지식의 핵심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용어의 뜻과 의미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죠. 핵심 용어를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아하 하는 통찰이 이루어지죠. 즉, 마중물 몇 개를 머릿속에 넣어주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AI를 이해하는 핵심 용어를 마중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AI 기술의 핵심 용어의 뜻과 연구 역사를 알면 이미 사용 경험이 있는 첨단 기술을 연상하면서 두려움이 AI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면 하나씩 사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죠. 목마를 때 우물 찾는 격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AI 기술을 찾아 도구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이오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이오 연구에서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10분 정도 집중하여 들어보시면 삶의 지평을 조금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AI인 GPT를 중심으로 AI를 이해할까 합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익숙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 쓰인 단어의 뜻만 조합해도 의미가 다가오지 않나요? Generative는 생성이라는 뜻으로, Pre-trained는 미리 훈련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영화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변신 로봇 이미지 이런 게 생각나죠? 미리 훈련된 로봇에 의한 생성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G와 P는 영어 뜻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T를 약자로 쓰는 트랜스포머는 고유명사네요.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트랜스포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공개한 언어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번역을 위해 개발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AI에 사용되는 거죠. 이전 모델이 문장을 학습해 결과값을 표현했다면 트랜스포머는 문단 단위로 학습해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하죠. 문단은 몇 줄일 수도 있지만 A4 몇 장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약자는 LLM이라고 쓰죠. LLM의 능력 덕에 AI의 폭발적 발전과 성장이 가능했겠네요. 매우 빠르게 기계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기계가 성장하는 것이 폭발적이겠죠. 저는 이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속독이 유행했습니다. 시내에 속독 학원이 여러 개 있었죠. 저도 1년 정도 그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석 달만 다녀보자고 시작했는데 1년을 지속했죠. 일주일에 3번쯤 가서 속독 훈련을 합니다.
강사의 시작 소리에 맞춰 책에 있는 원을 따라 눈을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눈을 움직이다가 더 나아가면 한 줄 단위로, 나중에는 문단 단위로 읽어나가게 되죠. 물론 문단 단위로 읽으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능해지더라고요. 그와 비슷하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디지털 기계에 훈련을 시키면 몇 페이지 단위로도 학습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건 IT 기술의 문제니 그 정도쯤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럼 기계 학습을 시킬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는가가 관건이겠네요. 이것을 위해서였을까요? 구글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2004년부터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구글 북스가 2010년까지 스캔한 도서가 무려 1억 3천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스캔 중이겠죠. AI가 읽을 책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읽히기만 하면 되죠. 세계의 모든 책과 자료를 읽고 이해한 디지털 신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읽은 자료의 옳고 그름을 추론할 능력을 GPT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신동이 만들어낸 답변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은 오로지 당신입니다. 당신이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점점 결정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GPT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P는 프리트레인드라는 단어의 약자로 미리 학습된, 즉 사전에 학습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전 학습 수준을 나타낸 것이 매개 변수입니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챗 GPT는 GPT 3.5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2017년 세상에 등장한 GPT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술 진화의 척도가 바로 P입니다. 한 단어가 존재할 때 몇 개의 단어를 선택하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수를 말하는 거죠. 파라미터라는 것은 y는 ax, b에서 변수 a, b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변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AI의 변수는 조합이 너무 많아서 1차 함수가 아닌 행렬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파라미터를 늘려야 능력이 신장되는 것은 뇌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리 뇌는 뇌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뇌와 뇌를 연결하는,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수를 늘려야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GPT-1의 파라미터 수는 1억 2천만 개였는데 2019년 11월에 공개한 GPT-2는 10배 이상 증가해서 15억 개라고 하죠. 그런데 2023년 3월에 공개된 GPT-4의 파라미터 수는 무려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엄청나게 발전한 속도입니다. GPT는 인간의 수많은 언어 표현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만큼의 다양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빈칸 채우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누가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라는 문장의 빈칸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명성황후 뮤지컬이나 조수미의 노래에 익숙해서 빈칸에 국모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는 답을 넣었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AI는 다양한 답으로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답을 그 안에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양한 답을 보고 만약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겠군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보고 AI 능력에 깜짝 놀란 적이 있죠. 그것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보다 더 많은 추론 능력을 알파고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놀란 거죠. 그 이후 언어 모델의 혁신과 함께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AI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번역 외에도 에세이나 소설을 쓰는 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작업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챗 GPT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 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AI가 인간의 지식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결정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트레인드에 대해서 그것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AI 기술이 파라미터를 어디까지 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진화에는 한계와 제한점이 있을 겁니다. 과학은 발전 과정에서 항상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만나곤 했으니까요. 그때는 파라미터 외에 제2의 요인이 중요해질 것 같죠? 다음은 제너레이티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GPT의 G는 제너레이티브의 약자입니다. 생성이라는 뜻이라면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생성의 정확한 의미는 창조나 생산의 뜻은 아니겠지만 이제 매우 똑똑해진 AI의 답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할 겁니다. AI는 이제 입력 텍스트의 의도와 맥락까지 추론해서 결과값을 낼 수 있으니까요. 텍스트를 만들 뿐 아니라 텍스트를 이미지화시키고 음성화시키고 영상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나 영상, 음성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AI의 앱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겠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똑똑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죠? 뇌과학자인 카이스트 김내식 교수와 생성 AI와의 대화를 엮은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성 AI에 관련된 책으로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죠. 영어로 교육받은 기계이기에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기계와의 대화지만 단편적인 질문을 주고받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한 이유? 죽음에 관하여와 같이 꽤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계가 하더군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서 감정이나 신체적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어 모델이라 무엇을 예측하거나 장담할 능력이 없습니다와 같이 기계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훌륭했기에 가능하지만 세계적 석학이 내놓은 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챗 GPT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답했습니다.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을 읽은 후 AI 기술에 대한 감탄과 함께 저한테 확신이 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재미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롭지도 않았죠. 기계가 답했으니 신기하고 놀라웠죠.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2번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저의 독후평입니다. AI가 인간을 도울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인류 문명사 또는 진화사를 보면 인류의 시작은 2발 걷기입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특징은 도구 사용이죠. 사족 보행을 하던 유인원 중에 2발 걷기를 하게 된 종을 호미닌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족 보행 덕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만들어 쓰고 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구의 진화에는 항상 논란이 있었죠. 우리 인간들은 익숙한 물건 또는 익숙한 습관과 결별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도를 넘는 걱정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초의 사진은 1839년에 나왔다고 해요. 세계 최초의 사진이 세상에 나오자 예술가들은 예술이 종말했다고 붓을 놓아버렸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사진만큼은 담아낼 수 없으므로 그 우려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상 미술이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예술은 진화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더 큰 창의성이 필요해졌죠. 1990년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 뉴스들은 디자이너들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디자인을 대중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AI가 만든 세상. 아마 지금까지 발달한 기술만 가지고도 AI 생성 콘텐츠가 세상에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인지 AI의 도움에 의해서만 한 것인지 그것조차 불명확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의 말이 다시 떠오르네요.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가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했죠. 우리는 사치에 길들여질 겁니다. 우리는 AI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 생활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 카메라도 컴퓨터 그래픽도 자동차도 없는 세상이 상상되지 않잖아요. 아마 수년 후면 스마트폰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생성 AI도 우리 삶에서 떨어지지 못하겠죠. 그때는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할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끊임없이 궁리하며 뇌를 깨워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의 고유명사와 같은 GPT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